무대 위에 주인공을 만나다 드라마보다도 감동적인 힐링 스토리 피플 인사이드. 오늘은 제가 서울 마포의 한강변에 있는 카페에 나왔습니다. 스튜디오에 나왔습니다. 죄송합니다. 이 카페가 아니고 스튜디오인데 죄송합니다. 하여튼 지금 제가 보이실지 모르지만 이 카텐으로 가려져 있는데 이 뒤가 지금 해가 넘어가는 한강, 바로 한강입니다. 하여튼 오늘 만나볼 주인공은요, 너무너무 유명한 분이시라 일단 모자이크 처리해 놨습니다. 오늘도 한번 이분이 누구신지 맞춰보면서 게임을 하면서 시작할까 합니다. 올해 결혼한 지 몇 달 안 됐습니다. 올해 결혼하셔서 아주 좀 달달한 신혼생활을 즐기시는 분입니다. 일단 여기까지 첫 번째 힌트. 15년 차 개그맨입니다. 본인의 목소리로 직접 한번 유행어를 한번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한두 개만 해주세요.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저를 잘 모르신다고요? 조사하면 다 나와. 네. 왜 이래 아마추어 같이 개그맨 홍현입니다. 안녕하세요. 좋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어서 오십시오. 자, 시청자 여러분의 의견 받겠습니다. 인터넷 홈페이지 주소 www.co.kr입니다. 왜 이러는 걸까요? 과연 그 펜싱 심판은 심판일까요? 개판일까요? 아니 그 약간 행정 의심을 하죠. 그 의심을 하지 말라고. 정말 네. 진지하게 모셨어야 되는데 아유 아닙니다. 워낙 바쁜 분이시라 아이고. 정말 힘들게 모셨습니다. 네 이제 안 바빠서 나왔습니다. 하여튼 나와주셔서 감사합니다. 불러줘서 감사합니다. 아이고 별말. 이렇게 겸손 모드로 계속 방송하는 겁니까 오늘? 많이 바뀌었습니다 옛날하고. 많이 바뀌었습니다 옛날하고. 좋습니다, 예. 좋습니다. 한창 인기 있을 때가 아니기 때문에. 네, 예. 네. 그때보다 많이 겸손해져야죠. 이게 예. 벼가 익을수록 고개에서 네. 그래서 노란 벼처럼 옷도 그렇습니다. 좋습니다. 아주 좋습니다. 분위기 좋습니다. 오늘 노란색으로 맞죠. 네. 석양도 아주 네, 네. 아주 노란 빛으로. 아유, 아주 너무 분위기 좋습니다. 좋습니다. 오늘 저 해 떨어지기 전까지 네. 오늘 저 해 떨어지기 전까지 네. 예, 맞춰주시기 바랍니다. 한강으로 빠지. 좋습니다. 네. 빨리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네네네. 저기 결혼한 지 5개월? 네 이제 5개월 차가 됐네요. 네. 예, 얼마 안 됐어요. 6월에 이제 결혼해가지고 진짜 아주 막 따끈따끈. 네 이제 10월 생활을 네. 하고 있죠. 결혼하니까 뭐가 좋아요? 결혼하니까 일단 제가 술을 안 마시게 됐어요. 원래 주량이 좋으신데. 굉장히 좀 술자리를 좋아하고 그랬었는데 네네. 이제 완전 금주를 하게 된 이유가 좀 이제 사실 어떻게 보면 그동안 외로웠나? 그래서 이제 뭔가를 그래서 이제, 먹었나? 그래서 술자리를 많이 이렇게 했었나? 뭐 그런 생각도 들 정도로 와. 참 그런 거 보면 신기하더라고요. 이 결혼의 네. 힘이라는 게 네. 와. 사람을 바꾸게 할 수 있구나라는 생각도 들고. 하여튼 간에 네. 결혼한 지 5개월밖에 안 됐지만 또 축하할 일이 또 있으시더라고요. 이미 그러니까요. 예, 또 제가 좀- 아이가 네, 태아에. 예, 그렇습니다. 근데 더 재밌는 거는 결혼은 5개월 차인데 네. 태아는 임신 7개월째. 아니 뭐 월반? 너무 네. 똑똑해서 월반? 네, 좀 빨리 이제 결혼 전에 네네. 아이가 생겼죠. 그러니까 너무 네네. 축복이라고 생각하고 사실 요즘 아이를 갖는다는 자체가 이제 굉장히 좀 축복이라고 생각했기 그렇죠. 때문에 그럼 혼수죠. 뭐. 네, 그또 상견례를 마치고 나서 네네. 그런 일이 있어가지고 이거는 정말 축복이다. 와우. 네, 라고 생각을 하고 또 나라 국가의 또 출산율의 또 상승에 예. 이바지하는 네. 저의 공로에 그러면. 박수를 보내주시고 그럼 저기 우리 황현희 씨가 대학교를 강릉에서 나오셨더라고요. 그러니까요. 강릉. 좀 관동대학교? 네, 관동대학교 예. 법정계열 어떻게 강릉까지 오시게 되죠? 일단 전공을 보고 들어간 것도 있고요. 사실은 네네. 공부를 그렇게 뛰어나게 잘하지 못했어요. 그래가지고 아버지한테 좀 많이 혼나면서 근데 하지만 솔직히 말씀드리면 인서울하지 못할 바에야 네, 법학과를 들어가서 그리고 열심히 제가 공무원 시험을 보기에는, 준비해라. 네, 그런 것도 말씀을 있었지만은 엄마 아버지랑 별로 관계가 안 좋아서 좀 멀리 떠나자 이런 것도 있었나요? 없지 않아 있었습니다. 그것도 없지 않아 있었고 예. 그때 저 대학교 갈 때는 대관령 고개를 넘어서 갔거든요. 아니 그러니까 대관령을 넘어서 강릉까지 가셨길래 제가 그러니까 부모님과 좀 산을 두자.
네, 산을 넘어갈 정도의 거리를 줬으면 좋겠다. 그때 당시에는 왜냐면 좀 약간 질풍노도의 시기였고 그럼요. 주변인이었고 지금 생각해 보면은 어떻게 보면 잘한 선택이라고 좀 결정을 좀 지금 내리고 싶어요. 생각해보면? 지금 와서 생각을 해보면 오. 왜냐면 혼자 사색할 시간도 많았고 강원도 자체가 자연 환경이 맞아, 너무 맞아, 좋다 맞아. 보니까 혼자 이렇게 뭔가 좀 사색하면서 인생에 대해 생각할 시간도 많이 좀 오히려. 갖는 그 혼자 그런 있는 시간이었어요. 시간이라는 게 있대. 그때 뭐 고등학교 친구가 있는 것도 아니고. 뭐 고등학교 가니까 아무 연고가 없었어요. 그러니까, 예. 아무 뭐 친구, 뭐 지인, 뭐 아는 분, 뭐 이런 거 자체가 전무했던 시기였기 때문에. 그러면 강릉에 대해서 오히려 긍정적인 이 기억이 많겠네요. 너무 좋죠. 사실 저는 강릉 중앙시장 가면요. 네네. 그 제가 단골집으로 가는 그 국밥집이 있어요. 소고기, 오. 소 머리 국밥이죠. 네네. 네. 거기 가면은 아직도 저한테 그 돈을 안 받으세요. 예. 그러니까 그냥 가시라고. 그때부터도 유명 인사였었어요. 아니 그땐 냈죠. 지금요. 죄송합니다. 제가 그땐 냈죠. 그때는. 네네네. 근데 거기 이제 단골로 갔던 집이 오. 있는데 나중에 다시 찾아서 사실 제가 옛날에도 자주 왔었다 그러니까 이제 돈을 안 받으시고. 와. 예, 그래서 그런 좋은 추억도 있고 사실 그 좀 머리를 식히러 네. 오죽헌에도 좀 자주 가고 그랬어요. 와우. 그 앞에 호수도 네. 너무 좋은 경포대, 예, 경포호수. 경포호수 네. 너무 네. 그 사색할 수 있는 좋은 공간이 있었기 때문에 제가 이 개그맨이 되고 네. 이런 인생의 목표를 설정하는데 굉장히 좀 중요한 역할을 해줬죠. 와. 그럼 지금 만약에 그 강릉을 한번 자랑한다, 아니면 소개한다 그러면 어떻게 좀? 예. 저는 좀 강릉중앙시장을 좀 많이 좀 찾아가 보셨으면 좋겠다는 생각. 뭐 맛집도 너무 많고. 거기 닭강정 골목도 있는데. 닭강정 뭐 스테이크 파는 데도 네, 있고 네, 네. 너무 좋죠. 정겹고 소머리 국밥도 너무 맛있고. 예. 거기 이제 코스가 들리셔서 이제 오죽헌도 네. 한번 이렇게 산책 한번 해보시고 아이 맞아. 경포호수도 한번 이렇게 자전거를 한번 맞아, 타보시고. 맞아. 저는 그래서 자전거를 들고 네. 자주 가거든요. 왜요? 거기 가서 타려고. 네, 거기 가서 타려고. 거기 자전거길이 너무 잘 돼 있어요. 여기서는 경포대뿐만 아니고 경포대에서 자전거도 타시고 경포호수 즐기면서 쭉 그렇죠. 걸어 내려오시면 네네. 커피로 유명한 안목항까지 한번 쫙 내려오세요. 맞아요. 커피로 유명한 그 커피 거리가 있잖아요. 네. 바닷가 바로 앞에. 그 이제 경포대 지나서 강문이죠. 그 밑에가 강문 지나서 이렇게 쭉 내려오면. 너무 좋더라고요. 그렇죠. 요즘 이제 강릉이 또 그 KTX가 또 아, 개통이 되면서 그러나. 아이고, 뭐. 엄청 한 시간 반이면 가까워졌잖아요. 한 시간 반. 네. 그러니까 너무 가깝고 네. 이제 더 가기도 쉽고 그렇기 때문에 아직까지도 네. 저는 자주 여행을 가거든요. 또 아, 이제 뭐 필요 그 없다고. 남북 이제 화해 네. 모드가 되면서 아, 그럼요. 강릉이 또 정말 중추적인 지정학교 이제 점점 발전해야지. 이제 또 뭐 철도 사업이 이제 또 시작이 되면서 러시아가 많은 기차가 이제 강릉 쪽으로 돌지 않겠습니까? 관광 산업의 거의 뭐 중심이잖아요. 뭐 이런 생각이 듭니다. 예. 제가 너무 이거 시사 경제로 가나? 예. 지사 예. 나가시는 아유 죄송합니다. 최문순 지사가 아직 버티고 계신데. 최은순 지사님 연락 좀 주세요. 예. 아니 어차피 최문순 지사 삼선이라든지 다음에 끝이야. 그러시죠. 그러면 그러시죠. 예. 와 젊은 피. 와 공부를 일부러 많이 하시는 것 같다. 저는 피 정도도 안 됩니다. 예, 전 피가 아니에요. 그럼. 예. 아무것도 아닙니다. 언제 사는지. 예. 네, 하여튼 좋습니다. 네네네. 맞죠. 그저 관동대학에서 법학을 전공하셨잖아요. 예, 그렇습니다. 그럼 법학도들은 되게 뭐, 네. 뭐 판검사, 뭐 변호사, 뭐 이런 걸 되게 꿈꾸고 하잖아요. 그런 꿈을 꾸고 가셨나? 근데 사실 네. 그 정도까지는 아니고 저희 학교 출신 중에 이제 사법고시 패스한 분이 계시더라고요. 그때 네. 당시 이제 플랜카드가 걸려 있어서 그걸 보면서 꿈을 꾸다가 네. 헌법에 들어가면서 이제 꿈을 접었죠. 헌법 이제 전문을 보다가 이거는 너무 어렵다 그래가지고 공무원 시험에 제가 사실 너무 일찍 꿈을 접었다. 네. 근데 빠른 거죠. 예. 그 경포 호수 가서 이제 사색을 한 걸 할까? 그러니까 안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서 버리려면 빨리 버리자. 5급까지는 좀 힘들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서 9급으로 한번 도전을 해봤었죠. 예. 그때 당시 경찰 시험이랑 네네네. 검찰 사무직이라고 있었어요. 맞아요. 검찰청에서 있어요. 보는 네네. 네. 그 시험도 봤었고 또 특이하게 또 ROTC 시험도 제가 봤는데 근데 군 장학생이라고 또 있어요. 4년 동안 장학금을 받고 뭐 7년에서 10년 복무하는 뭐 그런 제도도 있었는데 정말 신기하게 다 떨어졌어요. 네. 뭐 재학 중에 이렇게 네, 재학 중에 ROTC 1.5km 이제 시험 달리다가 오바이트 하고 뭐 그랬었어요. 체력 시험? 네, 체력 시험에서 떨어지고 경찰 시험 뭐 이런 것도 이제 필기해서 다 떨어지고. 근데 신기하게 개그맨 시험은 한 번에 된 거죠. 공무원을 꿈꾸던 법학도가 네. 갑자기 개그맨으로 돌리게 된 계기가 있었어요? 그러니까 그 경포 호수 안에서 네. 많은 생각을 했죠. 과연 내가 좋아하는 게 무엇이고 나는 왜 시험에 떨어졌을까라는 것을 계속 사색하고
나에 대해서 아는 게 제일 중요하겠더라고요. 과연 나는 무엇을 잘하는지를 중요하다고 생각해서 뭘 잘하는지 중요하다고 생각해서 제가 글을 쓰기 시작했어요. 오. 저에 대한 장점에 대해서 1번부터 50까지를 네. 이렇게 쫙 적기 시작했는데 한 10개 정도 적으니까 사실 적을 게 없어요. 그때부터는 나에 대한 성찰의 시간이 있더라고요. 글을 쓰는 걸 좀 좋아하기 때문에 글을 한번 써보자. 근데 좀 재밌는 계기가 있었으면 좋겠다라고 생각을 해서 글을 쓰다가 이제 개그 작가가 되기로 이제 네네네. 마음을 먹었었죠. 그래서 이제 극단에 들어가게 됐어요. 예. 그 개그 작가가 되기 위해서 네네네. 극단에 간 거군요. 네네네. 첫 발이 어디예요? 첫 발이 이제 전유성 코미디 시장이라는. 예. 근데 거기가 이제 뭐 자격 시험도 없고 네네. 들어오면 누구든지 다 받아주겠다. 선착순이다. 뭐 이런 거를 이제 배너 광고, 뭐 포털 사이트에 배너 광고로 띄워서 네네. 우연치 않은 클릭 한 번에 제 이 운명이 바뀐 거죠. 예. 그러니까 이 자기 자신에서 성찰하고 뭔가 준비하는 시간을 갖고 내가 뭘 좋아하는지 안다면 이런 우연한 기회가 찾아올 수 있다라는 거를 좀 말씀드리고 싶은 거죠. 예. 그럼 그 전에는 여튼간에 그냥 법학도로서 개그를 배워본 적도 없잖아요. 배워본 적도 연기를 없고, 배워본 적도 없고 사람들 앞에 서본 적도 없고 학원 다녀본 적도 없고 학원을 다녀본 적도 없고 뭔가를 꿈을 꿔본 적도 없고 그냥 개그 콘서트를 즐겨보는 제가 99학번인데 또 개그 콘서트가 99년도에 생겼거든요. 네. 뭐 그랬던 기회에 우연치 않은 기회에 이제 나에 대해서 나는 뭘 잘하는지에 대해서 고민했다가 그거를 이제 발전시켰다가 무대에까지 서게 돼서 그 사람들에게 이제 제 자신을 보여줌으로써 내가 이런 재능이 있었구나라는 거를 이제 알아가는 계기가 된 거죠. 그러면 그래서 작가로서의 꿈은 버리고 네. 개그맨의 길을 간 거예요? 그래서 이제 그럼 한번 그냥 시험 삼아서 한번 같이 시험이나 한번 봐볼까? 이제 그때 동기가 이제 안상태 씨, 김대범 씨가 네네네 유명한 분들이죠 예, 다. 그때 김대범 씨는 저희들이 한번 모셨었는데. 그런가요? 네네네. 저희 이제 같은 팀을 만들어서 KBS 이제 시험을 봤죠. 사실 SBS 시험을 먼저 봤어요. 개그맨 공채. 예, 네네. SBS 시험을 먼저 봤는데 합격이 되더라고요. 한 번에. 네. 근데 나왔어요. 왜? 30명을 뽑아서. 동기가 네, 30명이에요. 동기가 30명이어가지고 그때 당시 SBS 시험 뭐 김신영 씨, 뭐 김태현 씨, 네. 윤택 씨, 김영희 씨가 다 SBS 이제 같이 이제 붙은 기수고 우리는 이제 개그 콘서트를 한번 노려보자. 네. 그래서 다음에 이제 다시 시험을 봤죠. 나와서 30명이 너무 많이 뽑은 것 같다. 10명 안쪽으로 뽑아서 우리가 소수 정예로 한번 되는 시험을 한번 보자 해가서 KBS 시험에 되는데 1, 2, 3등으로 또 거기도 덜커덕. 합격을 했어요. 빛을 쏟는 sky 그 아래선 가장 꽃을 피웠고 국민들이 좋아했던 것이 그 아버지가 늘 신문 많이 봐야 된다. 네. 아니면 뭐 법대에 가서 공무원 시험도 준비하고 해봐라라고 했던 것들이 다 맞아요. 쌓여서 나온 것 같아요. 네. 제가 보니까 지금. 그러니까 사실 뭐 이렇게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그러니까 가능성이라는 걸 항상 열어놔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네네. 사실 그 아버지가 얘기해 주셨던 그 가능성들을 제가 다 안 했다면은 이 자리까지는 못 왔을 것 같고 그렇죠. 근데 그걸 다 수용하면서 네. 거기에서 이제 배워야 될 건 다 배워가면서 사실 자기 일을 전진해야 어떻게 보면 운도 따른다고 보거든요. 사실 그래서 제가 법학과를 갔는데 그때 이제 조사면 다 나와라는 이제 검사 역할, 범죄의 재구성이라는 코너를 했을 때 사실 그렇게 하다 보니까 운이 따르더라고요. 그러니까 뭐냐면 이제 뭐 포털 사이트 이제 메인 기사를 장식을 하는 게 되는 거죠. 전 지금 생각해도 되게 웃겨요. 못다 이룬 검사의 꿈 개콘에서 뭐 이렇게 기사가 나면 이게 너무 웃긴 거예요, 사실. 근데 만약에 아버지의 말을 따르지 않고 다른 전공을 선택했다면 그런 운도 나에게 찾아오지는 않았을 것이다. 뭐 그런 생각도 하게 되고 어렸을 때부터 그렇게 신문을 열심히 보라고 지도하신 거를 따르지 않았다면 그렇게 많은 내용의 단어 선택과 그렇죠, 맞아요. 그런 단어, 언어의 표현과 이런 내용들을 배울 수는 없었을 것이다. 그리고 지금도 이제 그 습관에 들여서 아침마다 이제 신문을 보고 조간석간을 하나씩 매일 보는 그런 습관은 들여져 있거든요. 근데 그런 거를 이제 무조건 부모님이 하시는 얘기가 나랑 다르다고 해서 받아들이지 않고 반대로만 갔다면
이 자리까지는 오지 못했을 거라는 생각이 들어요. 저 황인희 씨랑 지금 대담 시작하면서 해 떨어지기 전에 끝내려고 그러는데 그러니까요. 해 떨어졌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예, 그게 아니라 해가 아예 완전 떨어지지 않았으니까. 아 그래 좀 더 해요? 달 뜨면 갈게요. 그냥 예. 대충 편집하라고 아니 그랬더니 하다 보니까 재밌네요. 해보시죠. 좋습니다. 농담했고요. 요즘에 집에서 이렇게 말 많이 하면은 우리 또 아내가 네. 그만해. 약간 말 막해도 다 들어주네요. 예. 재밌습니다. 아주 좋습니다. 이 개그맨들은 역시 예. 이 독특한 센스가 있어가지고 제가 말을 막 던져도 편합니다. 이렇게 재밌게 아닙니다. 예. 네. 이렇게 웃고 재밌게 그냥 마무리를 해야 되는데 네. 우리 또 작가가 또 이걸 또 질문을 꼭 하라고 또 저 뭔지 알 것 같아요. 짚고 넘어가자고. 너무 좋습니다. 그래요? 예, 너무 난 안 하려고 그랬어 진짜로. 해야 됩니다. 그래 예. 해야 돼. 왜냐면 이렇게 안 좋은 점도 드러나야 네. 아주 좋은 겁니다. 알겠습니다. 하여튼 난 작가 때문에 할 수 있지 합니다. 네. 말씀하십시오. 그렇게 여러 코너를 하며 종횡무진 활약을 하던 당시 2011년도에 인생에 큰 실수를 했었지요? 이렇게 질문을 하네. 많은 실수. 네. 이게 좀 얘기 좀 해주세요. 2011년도. 2011년도가 이제 그때가 설날 전날이었어요. 네. 네, 설날 전날이었고 2월 3일인가 2월 2일로 기억합니다. 제가 아직까지도 네. 날짜를 네. 2월 3일이겠네요. 왜냐면 2월 2일 넘어가는 새벽이었으니까 제가 음주운전을 그때 하게 되죠. 정말 인생의 가장 큰 실수를 하게 되죠. 왜냐면 세상이 안 보였었어요. 그래서 저는 이 일이 굉장히 잘 됐다라고 생각을 하고, 그러니까 뭐 잘 됐다는 의미가 뭐 그런 의미의 잘 됐다가 아니라 그래, 너는 정신 좀 차려야 돼. 잘 됐어. 너 정신 차려야 될 시기야라고 느낀 시기였고, 그때 이제 신인으로 데뷔하고 2004년부터 그때 2011년도까지 계속 달렸어요. 그러니까 뭐 춤추는 데서는 범죄의 제고서 뭐 집중 토론, 아까 말씀하신 뭐 소비자고 황현희 PD의 소비자고가 뭐 황회장 뭐 그다음에 뭐 계속 뭐 남보원이라는 또 코너도 있었고 남성 인권 보장. 네네네. 맞아요. 2009년까지 뭐 계속 막 그다음에 뭐 1대100도 뭐 우승하고 뭐 이러다 보니까 뭐 세상이 안 보이죠. 그러니까 뭘 해도 다 잘 되는 구나라고 생각을 하고 그때 또 정신 못 차리고 차도 굉장히 좀 고가의 외제차로 바꿨었어요. 그 바꾼 지 얼마 안 되고 나서 생긴 일이거든요. 그러니까 정신을 못 차렸던 거죠. 그러니까 뭐 나는 뭐 이제 이게 평생 갈 줄 알고, 왜냐면 한 7, 8년을 그렇게 막 이렇게 뭐 하는 앞만 코너마다 보고, 뭐 네. 다 성공이지 뭐. 달리는 경주마가 진짜 앞만 보고 이렇게 달려가다 보니까 뒤를 돌아보지도 못하고 막 거만도 뭐 하늘 찌르고 세상에 내가 최고다. 그리고 막 그때는 그런 생각도 했어요. 내가 천재인가? 진짜. 그렇죠. 예, 그럴 때가 있더라고요, 사람이. 정말 하늘 높은 줄 모르고 까분 거죠. 예. 그러니까 지금 이렇게 이제 오랜 시간이 지났으니까 편하게 얘기를 하실 수 네네네. 있지만 네네. 그래도 막 당시 엄청난 지탄 받으셨죠. 그럼요. 유명 인사가 또 음주운전했다고. 네네네. 기억나는 게 어느 정도였습니까? 지금? 그게 이제 거의 이제 설날에 기사가 별로 안 나오잖아요. 뭐 차가 막힙니다. 네. 뭐 약간 뭐 제사 뭐 이런 기사밖에 안 나는데 일단 포털 사이트 이제 실시간 검색어를 하루 종일 차지했었고 그 중에 이제 베스트 댓글이 뭐 베스트 댓글이 그 유행어가 다 돌아오더라고요. 조사하면 다 나와. 예. 왜 이래 아마추어 같이 황현희 구속시켜. 이게 돌아오더라고요 댓글로. 자 그래서 참 많은 걸 느꼈습니다. 이게 말 한마디 한마디 행동 하나하나가 정말 중요하게 해야 되고 소중한 것이구나라는 걸 느꼈고 그때 이제 아침에 새벽 6시부터 이제 Y 쪽 방송국에서 이제 뉴스가 보도가 되면서 밤 12시까지 계속 나오더라고요 뉴스가. 그 너무 또 답답해서. 유명 인사가 연루된 사건에 대한 그 네. 언론사도 좋아하거든요. 네, 기사가 잘 먹히니까. 네. 그리고 이제 너무 답답해서 이제 제 자신 스스로가 한심한 마음에 이제 바람을 쐬러 택시 타고 이제 가는데 택시 탄 라디오에서도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느꼈죠. 그때 이후로 이제 하루 정도 이제 아무 생각도 못 하고 굶다가 이제 제가 짜장면을 시켰어요. 짜장면을 시켰는데 그 장면 배달해 오시는 그 배달하시던 분께서 왜 그러셨어요? 얼굴 보더니. 네. 황현희 씨 왜 그러셨어요? 그러시면 안 되지. 열심히 사세요. 근데 그게 지금 생각하면은 너무 충격적이었고 너무 그분께 고마워요.
지금 생각해 보면. 예. 그러니까 내가 이제 모든 사람들이 이렇게 느끼게끔 내 스스로 행동을 자초한 거구나. 그렇게 해서 완전 인생을 다시 돌아보는 게. 그러면 또 그, 황인희 PD의 소비자 고발 잠시 후에 뵙겠습니다. But if by chance you're here alone, can I have a moment before I go? 'Cause I've been by myself all night long, hoping you're someone I used to know. You look like a movie, you sound like a song. My God, this reminds me of when we were young. Let me photograph you in this light in case it is the last time that we might be exactly like we were before we realized we're scared of getting old and made us restless. 갑자기 시사 개그계로 폭을 넓히셨어요, 그죠? 그것도 뭐 계기가 있었어요? 글쎄, 이게 뭐 시사 프로그램, 참 시사 개그라기보다는 네네. 시사 프로그램으로 네네. 좀 옮기셨어요? 그때 이제 뭐 네. 복귀작은 뭐 개그 콘서트에서 네네, 했었고 하셨고, 뭐 네네. 불편한 진실이라는 네. 코너로 했었는데 불편한 진실이 사실 그 어머니들 얘기예요. 근데 제가 오래 쉬다 네. 보니까 네. 집에서 어머니를 많이 연구를 해서 그 개그로 만들어서 네. 불편한 진실을 이제 하고 마지막으로 이제 개그 콘서트를 마무리 짓고 이제 시사 쪽으로 네. 옮겼죠. 근데 사실 그 생각보다 너무 많이 사랑을 해주시고 너무 많이 좀 좋아해 주셔서 개그 프로그램을 상당히 좀 오래 했던 것 같아요. 아, 처음에 계획보다? 예, 처음에 개그보다 네네네. 너무 좀 많이 사랑해 주시고 너무 감사한 일이죠. 예, 그래가지고 좀 개그 프로그램을 제 생각보다는 좀 오랫동안 했었던 것 같은데 그때 이후로 원래 이제 내가 또다시 처음으로 돌아가는 계기가 된 게 내가 과연 또 뭘 하고 싶은가라는 거에 대해서 다시 한번 또 생각하는 시간을 갖게 됐거든요. 그렇다 보니까 좀 결이 다른 웃음, 그러니까 어떤 정확한 패턴에 뭐 그동안 봐왔던 그림이 아니라 약간 좀 시사를 다룰 수 있는 개그도 사실 좀 새로운 장르일 수 있겠다. 근데 일반적으로는 네네. 보통 개그 뭐저 우차사든 그렇고 뭐 저 개콘도 그렇고 네. 잘 하다가 오히려 버라이어티 프로그램의 MC가 네네. 되는 꿈을 많이 갖고 있잖아요. 패널이든지 예능 MC든지. 쪽으로 많이 예, 예능 쪽으로. 예, 근데 예능 쪽으로 조금 많이 방향을 다른 쪽으로 가셨길래. 저는 예능 MC라고보다는 저는 좀 그러니까 이거를 좀 말씀드리고 싶은데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저는 이제 개그에도 철학이 있어야 된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정확한 메시지가 있어야 된다라고 보는데 뭔가 좀 내가 그냥 아무 생각 없이 누가 써준 대본을 그냥 난 연기만 하는 사람이 아니라 내 개그를 내가 만들어서 내가 내 개념과 내 철학을 갖고 개그를 보여줘야 된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사실 예능이라는 장르는 너무 훌륭한 장르죠. 사실 제가 못하는 장르이기도 하고 아까도 처음 얘기했던 잘하는 것을 잘하는 게 중요하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너무 훌륭하신 선배님들이 지금 너무 많이 계시잖아요. 뭐 유재석 선배님부터 시작해가지고 뭐 한두 분도 아니죠. 예, 너무 대단하신 분들이 계시기 때문에 과연 내가 뭘 잘하고 내가 내 철학을 과연 예능에서도 얘기할 수 있을까? 내 개그를 과연 예능에서도 보여줄 수가 있을까라는 생각을 하면은 사실 그렇지는 못할 것 같아요. 예, 워낙 또 쟁쟁한 선배님들 많이 계시고 그러면 어떤 좀 메시지를 전달하고 좀 뭔가 좀 내 생각을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약간 그래도 개그인데 우리나라가 이 정치 풍자 개그가 사실 굉장히 많이 죽어 있거든요. 네. 예. 왜냐하면 하는 것과 동시에 반은 돌리고 해야 되는 게 정치 풍자 개그이기 때문에 자기가 어떻게 보면 정치적인 색채가 들어가기 시작하니까. 색채가 안 들어갈 수가 없죠. 왜냐하면 정치라는 소재가 외국에서는 정말 좋은 이제 코미디의 소재인데 우리나라는 약간 그런 색채를 드러낸과 동시에 반을 등지고 하는 모험을 해야 되기 때문에 반은 버려야 돼. 반은 버려야 돼요. 예. 이 공개 코미디가 그러면 끝났다고 보세요? 아닙니다. 사실 그건 뭐 아니에요? 끝났다고 보는 건 아닙니다. 이게 포맷이라는 게 사실 우리가 다 알고 있던 유머 1번지라는 포맷이 이제 공개 코미디, 비공개 코미디로 나누잖아요. 사실 비공개 코미디, 꽁트 네. 코미디였잖아요. 사실 네. 어렸을 때 그 기억이 굉장히 많이 남아 있을 정도죠. 그게 6년, 7년밖에 안 갔던 프로그램이에요. 근데 그 파급력이라는 건 엄청났잖아요. 근데 사실 지금 개콘은 19년째
하고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 이제 코미디 개그라는 장르가 없어진다기보다는 어떤 포맷을 갖고 어떤 그림을 갖고 다시 태어나느냐가 이제 관건인 것 같은데, 지금의 공중파 코미디 프로그램의 가장 큰 문제는 표현을 마음껏 할 수 없다라는 거죠. 요즘에 아이디어 회의는 예전 같이 웃기기 위한 아이디어 회의가 아닙니다. 어떻게 하면 욕을 안 먹을까의 회의를 들어가요. 그럼 자기 스스로 자체 검열에 들어가기 시작해요. 이건 뭘 해서 안 돼? 아, 이거는 뭐 어느 단체에서 안 좋아할 것 같아? 아, 이거는 뭐 이런 문제가 있어서, 아, 이건 또 무슨 비하야. 뭐 이렇게 들어다 보니까 스스로 안 하게 된다는 그러니까 거죠. 이 이해관계가 있는 단체들의 목소리가 그만큼 커졌잖아요, 사실은. 그렇죠, 그렇죠. 사회 구성원들이. 예. 그래서 오히려 더 조심스럽고. 네네네. 저는 이렇게 생각했어요. 사실은 우리 황현희 씨가 그걸 떠나서 공개 코미디가 이렇게 된 게 아닌가라고 생각을 해보니까. 네, 저희 어머니도 그렇게 생각하고 있어요. 제가 좋아하는 네. 개그맨이 떠나서 그런 게 아닌가 싶었는데. 저는 네. 이런 말씀을 하시는 네. 것 같아요. 아, 이렇게 개그 공개 코미디가 인기가 떨어질 줄 알고 미리 나왔냐? 뭐 이런 것들 그런 거 전혀 아니고요. 시장에 흐름을 읽고. 아이, 그러니까 그런 거 전혀 아니고요. 사실 뭐 이게 시대의 반영이죠. 이제 어떻게 보면은 어떤 틀을 갖고 어떻게 나오냐에 따라서 사실 그런 얘기가 있잖아요. 그러니까 희극은 이미 이 세상의 모든 희극은 섹스피어 시대 때 다 끝났다라는 얘기가 있어요. 그러니까 그 이야기는 뭐냐면, 어떻게 그림을 바꿔서 어떤 모습으로 재탄생이 돼서 재창조가 돼서 나오냐의 싸움이기 때문에, 어떤 누군가는 이제 그 일을 지금 하고 있다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겠죠. 예. 기대해 주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그 음악. 황현희 씨를 하나하나 이렇게 막 까지만 내면서 얘기를 듣다 보니까 너무 재밌습니다. 아유, 아니요, 불러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이렇게 또 저 해가 떨어져서 이제 가고 있습니다. 이제 마무리하겠습니다. 말을 너무 많이 한 것 같아요. 네네네. 아유, 이제 마무리하겠습니다. 그럼 이렇게 여기저기 참 새로운 구상도 많이 하시고, 뭐 시사 프로그램의 MC도 하시고 많이 하시는데, 황현희 씨의 끝은 어디입니까? 아, 글쎄요. 네. 제 본연의 직업이 코미디언, 개그맨이잖아요. 저의 끝은 웃음이죠. 예. 시사 프로그램을 뭐 한다고 해서 제가 무슨 시사 뭐 전문가, 패널, 무슨 뭐 경제 전문가, 정치 전문가 그들보다 잘하겠습니까? 절대 아닙니다. 그들과 약간 차별된 것은 이제 그런 걸 전달하면서 시청자 여러분께 웃음을, 풍자를, 해악을 더해 드릴 수 있다는 게 저의 장점이고 저의 직업이기 때문에, 이 저의 마지막은 그래도 웃음에 있다. 그리고 항상 그 웃음을 위해서 다른 무대도 준비 중이고, 그러기 위해서 웃음을 위해서 시사도 하는 거다. 왜냐? 웃음이 좋은 소재이기 때문에. 라고 말씀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예. 그 거의 뭐 한 발자국만 더 나가서. 네. 그만 나가세요. 들어오세요 좀. 예. 자꾸 나가세요. 한 발자국만. 집에도 좀 들어가시고. 예. 반도만 더 나가서. 예. 그러면 그렇게 뭐 개그맨으로서의 그 정체성은 아직도 계속 갖고 계신 거니고. 네, 그럼요. 계속 가야 될 거고. 당연하죠. 예. 어떤 개그맨으로 먼 훗날 기억되고 싶으세요? 정말 그 시원하게 이 세태를 풍자할 수 있고, 세상에 대해서 철학을 얘기할 수 있는 개그맨. 어떤 해학과 풍자, 우리 선배님도 김영문 선배님도 계시고, 또 좋은 선배님의 명예에 누가 되지 않을 정도의 멋진 개그맨이 되고자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예. 황현희에게 개그란? 개그란 그냥 황현희 뒤에 붙는 그냥 호 같은 거죠. 앞에 붙어야 돼요. 그러니까 뭐 웃음 황현희, 뭐 이런 거. 그러니까 뭐 어느 분야에서든 사실 웃음이 없다면 사람이 즐거울 수는 없잖아요. 그러니까 뭐 오늘도 마찬가지. 이창섭의 인사이드도 웃음이 하나도 없다. 그럼 사실 그게 과연 인사이드일까요? 아웃사이드지. 예. 그런 의미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제 안에 있고 제가 항상 추구해야 되고, 제가 해서 즐거운 일이고 남한테 해서도 즐거운 일이 되는 그런 일인 것 같습니다. 호처럼 늘 따라붙으면서. 그렇습니다. 어떻게 보면 황현희 씨의 정체성을 그대로 보여주기도 네, 하고. 웃음 황현희 선생이 되고 싶습니다. 웃음 황현희 선생님. 오늘 해가 떨어졌기 때문에 끝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네. 너무 즐거운 시간이었고요. 그렇습니다. 정말 나오셔서 너무 고맙습니다. 불러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여기까지 감사합니다.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아유, 네. 아유. So much of a good thing.
기대하고 있습니다. 아유, 진짜 재미없는 개그맨. 인기 개그맨이었던 황현이. 이제서야 하게 됐어요. 네, 섭외가 좋습니다. 자주 그때 네. 바빠서 못했고 이창섭의 인사이드 시작합니다. 아유 좋습니다. 혹시 저 강원도 시사 쪽으로 아, 저는 뭐 너무 좋죠. 황현이 아니, 그러세요. 아이, 진짜. 명함 하나 주세요. 예, 일단 뭐야? 네. 아유 재밌어. 아, 나 여기 스튜디오 사람인 줄 알았어요. 아까. 재밌어. 네, 그래가지고 아유, 미안합니다. 내가 원숭이띠. 저도 원숭이 팀이요. 아유 원숭이들이 재주가 많아. 공감대가 많네요. 뭐? 버라이티 나가는 것이 오히려 수입은 더 나은 거 아니에요? 훨씬 낫죠. 그렇죠. 근데 이제 내가 즐겁고 내가 하고 싶은 걸 해야지. 사실 뭐 수입이야 뭐 재산 축적의 목표를 갖고 많은 거고. 재벌 될 것도 아니고. 네, 그러니까 내가 즐거워서 이게 해야 되는 게. 생각이 너무 멋있다. 뭐 시즌 4를 황현이로 한다는 거 아유. 지금 계속한테 압력을 가하는데 혹시 제안이 들어온다면 아이 부부 아니. 선배님이 하셔야죠. 선배님이 하셔야죠. 아, 오늘 너무 즐거웠고요. 오랜만에 정말 제 얘기, 제 인생 얘기를 한 것 같아요. 기분이 좋았고 기회가 된다면 황현이 인사이드로. 황현이에게 네네. 강원도라 강원도란 힘의 원천, 개그맨이 되기 전까지의 저의 꿈의 원천. 그 자연환경만 보고 있으면 정말 힘이 나요, 진짜. 마지막 포즈. 아이고